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문봉섭입니다. 오늘 캡틴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그런 생각은 바로 주제는 에비에이션 세이프티 컬처, 즉 항공 안전 문화, 그것이 22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와 있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 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7년,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21살 되던 때에 공군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비행 생활이 온 44년 동안 이어왔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공군에서 전역을 해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그 후로 65세 정년 때까지 31년 동안 그곳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저는 만 40살 되는 날 생일날 B747-400 기장이 됐고, 그 나중에는 이제 7478로 옮겼지만 두 개 기종을 탈 수 있는 행운을 누렸고, 그리고 중간에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델타 항공사에 가서 CRM 디벨로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 항공대학에서 영어로는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 in the Trend of Safety Culture of Full Service Carrier Pilot in Korea.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 FSC 조종사의 안전문화 변화 추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5세 정년까지 비행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그 비행 동안에 쌓은 경험과 그런 경력을 가지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 가르치다고 해서 학술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44년 동안, 그리고 전보기장 25년 동안 전보기장을 하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을 학생들은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워킹이라는 단어를 쓰고 enjoy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즐기면서 학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이 22년 동안 변화된 안전 문화를 가지고 다루는데, 제가 44년 동안 비행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 전보 기장을 중단 없이 해온 그런 경험을 보면은 44년, 22년 동안의 변화면 제 비행 경력의 반절 기간 동안에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럼 현주소는 뭐고, 그리고 앞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은 2024년 에비에이션 세이프티 컬처 포럼이 개최됐는데, 그 포럼에서 15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 포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서프리먼트 보충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Safety Culture, Theory and Method and Improvement, 이런 책입니다. 그 책을 넘겨보면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안전 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고 보고에서 맨 처음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나온 것들은 뭐냐면은
원자로 반응기의 그 설계 잘못, 설계나 제작의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의 그 운영 절차가 미흡했고, 운영자들이 일으킨 그 범한 잘못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안전 문화가 결핍되었다. 여기 보면은 can be said to have the flow from the deficient safety culture. 안전 문화의 결핍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아이카오는 아이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deficient safety culture, 즉 안전 문화가 결핍이 뭐라는 것을 IAEA가 가장 먼저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안전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내리려고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책 Human Factor in Aviation이라는 책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사이드에 보면은 그 관리자들은 자기 조직이 안전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임프루브드 시킬 건지, 더 이렇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AO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는 SMS를 도입하면서 안전 문화 관리를 의무 사항으로 권고하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안전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전과 문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안전에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보고, 그러면은 그 안전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개 요소 중에서 문화에 대해서 잠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문화라는 것은 그 구성적인 요소, 즉 컴포넌트하고 그다음에 역동적인 것, 다이나믹스하고 그 두 개로 또 그 구분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그 문화라는 용어의 쓰임새를 잘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 그 컴포넌트, 즉 그 정적이고 스태틱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런 사용법은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슬로건화돼서 안전 문화가 그 SMS를 추진하는 펀더멘털이나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도구화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의 역동성을 이렇게 치중해서 역동적인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컴포넌트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그 상호작용을 알아내는 것,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역동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역동성은 뭐냐면은 어떻게냐, 그것이 역동성을 갖춰야지만이 그 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스트래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클라이메트 안전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 여기서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종사들은 성능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성과나 성능보다는 여기서는 수행, 비헤이버나 이렇게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측 그림처럼 피라미드로 이제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로 간다는 것은 입체화시키는 거고, 역동성, 그 다이나믹 개념을 반영해서 그것을 조금 더 도구화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아까 이제 안전은 이런 그 자료를 접근해서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은 뭐 잘 알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다문학적 접근이라는 게 90년도, 99년도쯤 나온 그 책인데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김광혁이라는 그 교수가 저 분이 써놓은 그 글 머릿말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문화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 그런데 대개 그 말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거나 더 확대되어야 할 논의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정치나 경제의 현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보듯이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방법이 해석상의 한계점에 부딪히면 문화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논쟁을 맺는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물론 이분이 쓴 것은 문화나 정치 분야지만 그 비단 그 이 말이 비단 그 정치나 경제 분야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관리 분야, 특히 그 항공 안전 분야처럼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고 깊이 스며드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이제 항공 쪽으로 더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에비에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홍석진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항공안전관리론입니다. 이분은 항공안전에 관한 앞선 그런 이론을 많이 소개하고 또 대한항공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은 항공안전 관리 업무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분 생각인 거죠. 그러면 본인 거기서 그분이 항공안전 분야에서 일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항공 엔지니어 괄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및 조종사 그리고 정비 부분 출신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이 볼 때 정작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항공안전 부분의 정책 및 시스템 등은 항공 부분의 엔지니어가 개발한 것보다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는 사회학적 접근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Human Factor in Flight라는 또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 서문입니다.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란 박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을 다루는 학자들은 학문과 씨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줄치고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받아들여지도록 세상을 향해 설득도 해야 된다. 이것은 그 버틀런트 러셀 경이 이렇게 한 말을 이제 허킨스 책에다가 항공 안전의 책에다가 도입을 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한 것을 라인에서 받아들이도록 또 라인에 있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 발표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본론적으로 그 주제 22년 동안 항공사 안전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미래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가면서 이 발표의 그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멘탈 프로그램이 이제 문화하고 연결돼. 멘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인 심리학 분야에서 다루는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문화에 영향을 주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 문화의 개념 그 다음에 KPSCS라고 제가 썼는데 이건 뭐냐면 Korean Pilot Safety Culture Survey 즉 조사 설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KPSCS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타당성 검증을 마친 한국 조종사들을 위한 그 안전문화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카피라이트
심볼을 항상 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쓸 때는 KPSCS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것은 한국조종사 안전문화 조사 설문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 설문지를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학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이번에 2024년도에 함으로써 그동안의 학위 논문에는 13년 동안의 변화를 본 거고, 이제 거기다가 24년도에 그 연구 조사를 처음부 했으므로 22년 동안 우리 항공 안전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현주소를 보고, 아까 매니저들이 현재 자기 항공사들의 자기 조직의 그 안전 문화를 측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임프로브드 증진시킬 거에 대해서 를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조종사들의 안전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현주소가 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파트 1 1장에서는 멘탈 프로그램인데, 그 구성 요소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지만 쉽게 말하면 백설공주와 7난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홉스테디가 비교 문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주 이 IBM 국제 기업을 통해서 뭐 많은 10만 명 정도의 그 연구를 통해서 지대한 기여를 한 분이고, 그분이 이제 멘탈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캡틴 문 트라이앵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종사들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이해를 돕도록 제가 삼각형을 만들었고, 그 삼각형을 통해서 새로 체계적으로 정신 프로그램을 정리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백설공주와 7난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밑에 있는 글씨는 뭐 문장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7난장이지만 그 중에서 편의상 4명이 항상 각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공통적인 판단을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독특한 그들 범주의 카테고리에 통용되는 그런 멘탈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경우에 따른 소프트웨어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멘탈 프로그램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가 보인다는 그런 스페시픽한 그런 행태 때문에 관리도, 예측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비교 문화 심리학자들이 보는 시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허브스테디 책에 보면은 이분의 책 2010년도판 책 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뭐 이것저것 해서 도대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것을 몰라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보겠습니다. 한쪽으로 다 지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한쪽으로 쓸어 놓으면, 이게 뭐냐면 홉스테디가 설명하려 하는 홉스테디의 트라이앵글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기장 입장에서 조종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장이 이제 트라이앵글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전에 홉스테디가 만든 그 용어를 그대로 한쪽으로 옮겨 놨다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멘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 중에서는 유전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과 학습.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왼쪽 이것이 이제 빈 트라이앵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캡틴 문 트라이앵글이라고 보겠죠. 여기다가 하나하나 가지고 구분하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전되는 부분, 순수하게 유전되는 부분에 속하는 영역,
이것이 바로 뭐냐, human nature. 번역하면은 인간성에서, 이 인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이고, 아프리카에 근무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마사이족이나 우리 이렇게 한국에 있는 아주 지성인들, 여러분들처럼 지성인들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성향을 바로 인간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습득되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문화인 것입니다. 학습되는 영역. 그 다음에 보면은 학습도 되고 유전도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 학습되고 공통적으로 두 가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격이다, 퍼스널리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격은 뭐냐면은 특별 개인에게 한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어떤 그룹이나 범주, 카테고리에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업스테드가 만들어놨던 3단계로 된 피라미드처럼 된 것보다는 훨씬 더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것을 제가 학위 논문에다가 실어놨는데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국 조종사들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멘탈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성이나 성격 을 빼고 이제 이것을 안전 문화와 결부시켜서 안전 관리의 도구가 되거나, 그 다음에 SMS 추진을 위한 펀더멘탈이나 베이스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이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가 왔습니다. 이제 문화는 집단이나 범죄하는 데고 학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학습을 시켜서 유도하고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프스테디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그럼 어느 정도의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어니언 다이어그램, 즉 우리가 뭐 양파 다이어그램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아리송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조종사들이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 있도록 이제 양파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저게 이제 컬처입니다. 문화가 되는데, 이것은 양파 속에 보면은 이제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심벌이나 그 다음에 히어로, 그 다음에 리추얼, 그 다음에 밸류 이런 것이 있고, 이것들이 통틀어서 프랙티스라는 프랙티스로 노출된다. 그래서 관찰자들은 프랙티스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층으로, 한국말로 해서 층으로 심볼은 나는 상징물이라고 있고, 히어로는 뭐 영웅이라는 것보다는 집단이나 범주를 대표하는 상징 인물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가치. 그래서 그 가치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관행으로 나타나고, 관찰자들은 그 관행을 통해서 문화의 수준이나 종류를, 속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은 문화를 이제 알아보면은 밑에서부터 가치, 의식, 상징물, 상징적 인물, 그 다음에 상징물이 되는데, 상징물이라는 것은 범주나 카테고리를 사람들만 공유하는 특유한 그런 말이나 동작, 그리고 대상들 또는 대표적인 언어나 은어, 특히 이제 외적으로는 국기나 미국의 경우에 이제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나 범주에서 떠받들여지는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 미국에서는 뭐 배트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요즘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써 TV가 이렇게 널리 보급되면서 겉모습이 사실 중요해지고, 뭐 운동선수라든지 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에는 불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이제 인사법이라든지 존경을 표시하는 법인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그 문화적 특징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존대나 하대 그 말에서부터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것을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화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약을 하면은 어떤 그 특정 상태보다 어떤 다른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그냥 화살표가 되는 감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관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관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문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를 이제 처음에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것이 펀더멘탈이나 관정 관리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 조금 전에 컴포넌트 또는 스태틱 개념과 다이나믹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문화라는 것은 학습되는 특성이 있고 그 국가 문화, 조직 문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직업 문화 등으로 그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전 문화라는 것은 조직 문화로부터 조직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로부터 발전되어 온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안전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세이프티 컬처를 안전 문화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정적이가 컴파트먼트 그 구성적인 것 그래서 그 구성적인 것이 바로 뭐로 가야 되냐? 역동성으로, 다이나믹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하다, 또 컴포넌트는 뭐냐? 어떤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어떤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그 문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정적으로 스태틱한 거고 그것 자칫하면은 그것은 슬로건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슬로건화 되지 않고 안전 관리나 그다음에 펀더멘탈이나 안전 SMS를 추진하기 위한 그 기초 베이스라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안전 관리에 어떤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조건에 맞는 조건을 상정해서 조건에 맞는 그 조건 속에서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구성 요소들끼리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나 그 조직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발표내는 과정이 뭐냐면 조금 전에 그 책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로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동성을 확보를 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SMS의 그 기초 펀디멘탈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안전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안전 문화 피라미드다인데 사실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냥 쉽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안전 문화가 그 사용되는지 그것을 이제 수직적으로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맨 밑에부터 안전의 가치, 세이프티 밸류, 그 다음에 세이프티 스트래티지, 안전의 그 방법, 그 다음에 안전 클라이밋, 안전 분위기, 그 다음에 안전의 퍼포먼스, 세이프티 퍼포먼스. 그래서 아까 퍼포먼스는 우리가 성능이나 성과라기보다는 어떻게 뭐라고 한다? 비헤이버나 수행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럼 이것을 이제 가지고 피라미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서 맨 밑에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가치나 그 정말 의심할 바 없는 그런 가정이 이제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그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안전에 대한 견해나 안전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안전 행태. 그래서 아까 safety performan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도구화나 펀더멘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속성을 디스크립트 설명해주고 기술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어서션해서 그 측량하고 측정할 수 있냐 그 강도를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보통 퀄리티는
이제 그 여기는 이제 Q 단어를 나는 이제 QQ 해서 그냥 그 단어를 썼는데 intensity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 오른쪽에는 그 강도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강도는 아까 말했죠. intensity, 강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왼쪽은 quality. 그래서 그 속성을 구별해서 describe 하는 것이죠. 기술해 보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냐?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속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표현한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약하다, 강하다, 그 다음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얼마만큼 부정적인지를 측량, 어세스먼트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현재 상태가, 스테이트가 어떤지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학위 논문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누가 바람개비, 풍차냐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그 평면적인 그 개념을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면은 세련된 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informed culture, 그 다음에 이것은 reporting culture, 이것은 learning culture, 그 다음에 flexible culture, 그 다음에 just culture.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많이, 안전을 다루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reasons의 5가지 안전 범주,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팅이나 러닝은 동사를 썼고, 그 다음에 인폼드도 마찬가지 동사에서 형용사를 이렇게 써서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개는 그냥 형용사를 썼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속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강도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세이프티 컬처 모델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상당히 찾아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도입하는 주장하는 것은 빈약한 안전문화, 관리적 안전문화, 긍정적 안전문화를 저는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3가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맨 좌측에 아까 속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평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이렇게 수태를 해보면은, 이것은 리전스의 5가지 모델을 인용하는 무슨 아티클이나 에세이나 어떤 그런 데를 보면은 다 리전스 모델을 퍼즐로 설명합니다. 퍼즐. 그래서 그 퍼즐은 평면적인 것이죠. 스태틱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 퍼즐을 조금 더 입체화시켜서 다이나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풍차가 아니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이 개념이 뭐냐면은 from 이 타이틀, 이 슬라이드 제목이 리전 모델, 리전스 모델, 리전이 만들어낸 그 모델인데, from the concept of a puzzle to a tool called the basket. 어떤 퍼즐 같은 그런 평면적인 그런 개념적인 것에서 바로 뭐냐면은 바스켓처럼 입체화시켜서 도구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안전관리의 도구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5가지 문항 요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폼드 컬처라는 그런 베이직을 깔고, 거기에서 러닝 컬처, 리포팅 컬처, 플렉시블 컬처, 저스트 컬처로 뭔가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득 풍족한 그런 문화를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넘치도록 채우는데, 만약에 그 5가지 것 중에서 무언가 하나의 결함이 생겼다. 그럼 예를 들어서 유연성을 상실했다. 아니면 유연한 그런 문화를 구축하는데 관리하는데 실패했다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스트 컬처라든지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문화적 역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리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언제나 이런
속성이지만 모든 것을 균등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화가 뭐다? 스태틱에서 다이나믹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SMS를 추진하는 펀더멘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리전스 모델에서 그 퍼즐에서 툴 as 바스켓으로 이제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뭘 채우느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그릇에다가 채우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서는 찔찔찔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녹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은 그 웨스텀이라는 사람이 그 세 가지 문화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패톨로지컬이라든지 그 제너레이티브 같은 용어를 쓴 이유는 주로 그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의 그 유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개인에서는 2001년도에 개인에서는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Pure Safety Culture, Bureaucratic Safety Culture, 그 다음에 Positive Safety Culture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뭐냐? Global Aviation Information Network로 FAA에서 그 지원을 받는 그런 그 범세계적인 안전관리 조직이었는데, 그것이 2007년도부터는 그 주요 업무가 세이프티 플라이트 플라이트 펀더멘탈로 그 이관이 되고, 지금은 그 자료만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1년도에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이렇게 푸어 컬처, 세이프티 컬처, 뷰로크래틱 컬처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2002년도에 KPSCS 아까 코리안 파일럿 세이프티 컬처 서베이 2를 만들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베이직으로 해서 빈약한 안전문화, 그 다음에 관료적 안전문화, 그 다음에 긍정적 안전문화라는 그 세 가지 그 범주를 만들어서 연구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개인 그 퀘셔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25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문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빨간색인데, 이 문항 25문제를 통해 조사 도구를 통해서 그 be compared, 비교할 수 있는데 뭐냐? 경쟁사, 대응이 되는 그런 그 비슷한 항공사뿐만 아니고 세계 월드와이드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걸 통해서 자기 항공사의 안전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change made,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항목들이 그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해당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회사 내에서 그 부서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25문제가 5점 척도로 하면 스코어를 내면 만점이면 125점입니다. 근데 그 점수가 93점이 최저점,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하는 최저점수고, 93점 이하가 되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 가지는 이제 아까 점수로 스코어링해서 125에서 93점, 92에서 59점, 그 다음에 58점에서 25점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포지티브, 뷰로크라틱, 푸어 세프티 컬처로 나눴는데, 그 문화, 이렇게 구분된 문화마다 6가지 항목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information, 그 다음에 messenger, responsibility,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정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메신저는 뭐 소식이 아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조 증상,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결함,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은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스코어 위주로, 산술적인 스코어 위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25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세이프티 컬처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를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이런 검증은 뭐냐면 그 설문지가 정말 그 세이프티 컬처의 그 조사 도구로 타당한가? 조사 도구의 결국은 그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프레임워크, 원인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게 7가지 그 요소로 이제 만들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개인에서 만드는 25문제 문항을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배치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자가 여기에다가 5문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문항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총 타당성 검증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맞춰서 총 만든 것이 이제 그 개인의 25문항을 가지고 5문항을 추가해서 30문항으로 만들어서 코리안 파일럿 세이프티 컬처 서베이 2를 완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런 과정으로 탄생한 이런 조사 도구를 가지고 총 4번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조사는 2002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2008년, 그 다음에 3차 조사는 2015년에 하면서 1차에서 2차로 갈 때는 이제 1차 때는 B747 300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운항승무원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2008년도에서부터는 이제 B747 300 시리즈가 없어지고 모든 분들이 이제 전환받아서 조종사가 됐으므로 그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종사라고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도도 똑같은 문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는 원래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대충 2021년도쯤에 조사를 해서 그 패턴을 알아보려고 했었으나 그때는 우리가 다 아는 그 팬데믹 그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2024년도에 2024년 항공안전문화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분 이렇게 해서 총 그 변화량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13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2년 동안 우선 앞에 있는 것은 13년 동안 그 조사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 분포가 전형적인 관료 문화, 그래서 영어로는 bureaucratic safety culture 모습을 갖췄고, 그렇게 출발한 안전 문화가 2008년도가 됐을 때는 2차 조사 때는 positively bureaucratic safety culture, 아직은 그 bureaucratic 성향이지만 긍정적인 관료 문화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조사에서는 이제 62%, 38%가 됨으로써 본 연구자는 이것을 Bureaucratical Positive Safety Culture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은 관료 성향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 문화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우리가 거의 9년이 지났는데 이때 지금 최근 올 9월 달에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 바로 뭐냐, 77%, 23%로 비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뭐냐, 포지티브 세이프티 컬처, 통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안전 문화가 됐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점수도 평균도 2015년도에는 평균 점수가 93.29였는데 2024년 조사에서는 97.75점으로 그 명실상부한 긍정적 안전 문화가 됐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그 변화를 보고 보면은 처음에 제 학기 논문에는 뭐냐면은 a change in trend of safety culture of full service carrier pilot in Korea라고 했는데 거기 때는 사실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change of trend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이제 쭉 어떤 한 방향으로,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부터는 이제 change in trend라는 개념에서 쉬프트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라는 것은 뭐냐, 안전문화 현 주소가 어떤 불규칙하게 불확실하게 변화됐다기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안전문화 쪽으로 지속적인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이카와에서도 강조하고 처음에 책에서 말한 것처럼 관리자들이 어떻게 임프루브드 시킬까 고민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SMS를 추진하는 펀드멘탈이 됐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안전 관리의 어떤 직접적인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성된 현 주소가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대로 방치하면은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대외적인 좀 여건이 이제 두 개의 문화가 이게 풀 서비스 캐리어 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렇게 동등한 그런 문화를 유지했던 그런 문화가 이제 다시 이제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그것을 이제 M&A 하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 사람들은 M&A를 당하는 쪽에서는 충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지금 곧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해 관계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에 안전문화 플레임워크를 통해서 7가지의 요소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을 할 때는 맨 먼저 경영층의 의지부터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경영층에서 관리자로, 그 다음에 핵심적인 임무 수행자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안전 문화로 나타나고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층이 여기서 보면 탑 매니지먼트나 뭐 우리가 단순하게 칩 오브 이그제티브 오피서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안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항상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커미트먼트, 공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빠뜨릴 수 있는 인플로이들의 사기 진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기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관리 방식, 우선 관리자들은 관리 역량, 뭐 자질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캐패시티,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 역량을 가지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소홀히 점수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결과를 칭찬하는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그냥
직무들이 잘했을 때 당연하다고 하지 말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종사들, 즉 그 가장 일선에 있는 샤프핸드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 능력을 포함해서 그 인적 요소 관리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안전에 참여하고 사고 방지 활동을 함으로 사고 방지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이거 사회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경영층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해소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이카와에서는 이 deficiency safety culture라고 하는데 그 IEA에서 최초의 사고 보고에서 안전문화의 결핍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전문화의 아주 프렌티한 풍성한 포지티브한 그런 안전문화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 학습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습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된다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클래스입니다. 강의실에다가 불러놓고 선생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그 이해 당사자들이 그 기울인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회화 과정으로 학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저 가치와 관행 뭐 예를 들어 그 규범이나 그 의식 뭐 상징, 그다음에 뭐 상징적 인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 구성 요소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치와 관행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관행으로 보면은 이제 사회화 장소는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직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가치에 대한 관행보다는 가치 위주로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밑으로 사회화 과정 거치면서 가치는 줄어들고 결국은 관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다루는 사람들, 직장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직업 문화, 가치 쪽에서 직업 문화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관행을 늘려서 그것이 관행화돼서 안전 문화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냐, 어떻게냐, 회사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단순하게 안전에 관한 문화뿐만 아니고 그 컴퍼니 컬처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calculation curve management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제 홉스테드의 이론에 의하면은 두 개의 문화, 이게 어떤 사람이 두 개의 문화가 만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문화 속에 진입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는 항상 두 개가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지만 두 개가 접촉했을 때 접촉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인데, 그래서 접변이라는 것은 접촉해서 변화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변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갈 때 굉장히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은 니네 그 부정적인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유포리아, 즉 그 도취돼서 갔는데 그것이 이제 가면은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서로 다름을 느끼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이런 두 가지 영역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acculturation, 즉 문화의 적응 단계에 들어가서 원래 상태로 안정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보다 못한 이질감을 느끼면서 부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문화에 융화돼서 아주 그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하는 본토인화되는, 오히려 본토인보다 더 본토인화 될 수 있는 그런 그 세 가지 유형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 자체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두 개 문화권을 넘나들 때 두 개 문화를 넘나들면서 일어나는 단순한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큰 변동이 지금 예상된 변동이 지금 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그런 그 두 개의 문화가 이제 합쳐져서 접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그런 환경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조금 전에 그 홉스테드가 말한 그 acculturation curve에 맡겨놓을 것이냐, 아니면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냥 두 개의 그 유포리아 상태로만 기대를 가지고 가서 만날 때도 우리가 그 문화적 충격을 겪기도 한데, 지금 이런 그 M&A라든지 이런 사회적 용어가 동원돼서 이렇게 두 개가 인위적으로 합쳐질 때는 우선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상태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태로 출발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러한 노란색 부분을 관리자들이 예측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정말 그 원주민처럼 되어서 오히려 그 more Roman than the Romans, 그리고 마치 more Romans, becoming more Romans, 오히려 더 로마 사람보다 더 로마 사람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건 약간 이론적인 그런 거고, 지금 상태로 출발할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서 문화적 충돌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적 충돌, 이 기간대가 되면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 퍼포먼스의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그 저하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이제 관리자들이 해야 될 몫이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조우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어쨌든 본토인화할 수 있는, 원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인위적으로 맡기거나 아니면 슬로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적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그 안전관리 도구로 가는 것을 상실해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서 서제스션을 해보겠습니다. 그 서제스션은 아까 프레임워크에서 나와 있는 그런 그 안전 그 구성 요소들, 그 주체가 되는 그런 그 네 가지 구조로 나눠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왼쪽 상단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 상단에서는 그 시니어들은 시니어 매니지먼트나 탑 매니지먼트 혹은 CEO 아니면 그 오너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을 공략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략.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은 우선 안전의 중요성이나 안전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들, 그 구성원들에게 그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끊임없는 사기 진작책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했지만 중간 관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그 안전 문화의 그 역동성을 이해를 하고 그 역동성에 입각한 관리가 되도록 관리 역량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안전이라는 것이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지고 안전 문화의 그 척도로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밑에 있는 그 일선 요원들이 늘 부족하고 생각하는 결과에 대한 칭찬, 이것이 그 역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역량.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긍정적인 안전 문화가 육성되어 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샤프핸드에 있는 가장 제일선에 있는 그 조종사들은
조종 기량이라든지 이런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인적 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을 키워가고 그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에 참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고 방지가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저 비행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그 regulatory authority 또는 regulatory person, 달리 표현하면은 state, 이런 국가 기관이나 관리 당국에 있는 당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당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안전 문화가 이렇게 현주소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긍정적 안전 문화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가 안 되겠죠.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관리 당국에서는 그걸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validate, 검증하는 그런 감독 업무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accountability and reward, 이제 그러면 책임과 보상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accountability에 대한 것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최신판 항공 안전법 시행령을 보니까 그거 규제를 하는 것, 과징금 이런 것은 정말 상세하게 공정하게 정말 이렇게 해놨는 반면에 리워드에 관한 것은 찾아보기가 뭐 있겠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관리를 가려면 아까 시니어 매니지먼트에서 사기진작 관리자들이 결과 칭찬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 참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진작이나 결과 칭찬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리워딩 할 것인지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suggest, create the safety credit point system이라고 했는데 safety 크레딧 포인트가 미스프린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suggest, 제가 recommend라는 단어는 너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suggest 하는 겁니다. create 하기를, 만들기를, 창조하기를, 어떻게 safety credit point. 그게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못했을 때 과징금을 얼마를 이제 우리 쪽에서만 부과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있다면은 이렇게 잘했을 때는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세미나가 이번에 2024년 항공 안전 문화 세미나 같은 것이 본론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것이 국가기관에서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했던 건지 그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자처럼 항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많은 인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좋은 장소에 와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관리 당국이나 외국 사람들까지 아니면 시니어 매니지먼트까지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안전 관리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잘했다고 그냥 칭찬해주고 박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크레딧 포인트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1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포인트 1000점 아니면은 여기서 밑에 제주항공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TA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얼마씩 투자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는지에 따라서 크레딧 세이프티 크레딧 포인트화해서 그걸 적립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공사들이 또 이런 비단 이런 것 말고 자기들이 문제를 발췌해서 논리적으로 방지 활동을 해서 논리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학술 학회지라든지 뭐 이런 학술 폴럼이나 뭐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해서 공시화했을 경우에 그것도 환산해서 크레딧 점수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쌓인 점수를 자기가 필요할 때 그것을 그 현금 대신에 납부할 수 있는 과징금 대신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우리가 운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좀 세부적인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뭐 fatal accident라든지 whole loss accident처럼 그런 그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이러한 노력으로 이러한 포인트로 일부를 차감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은 전형적인 그런 예가 여기 뭐 제주항공의 그 배터리 그에 관련된 과징금 같은 거 그런 건 사실은 잘못한 거 맞죠. 잘못한 거 맞는데 그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고의로 영업이익을 위해서 했다면은 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그 미비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단순한 과실이라면은 그런 정도는 이렇게 많이 차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한 회사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런 것은 보면 그러면 각 회사마다 안전관리부서가 규제 당국의 그 서브 데스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관리자들, 규제 당국들을 다가가거나 규제 당국을 오히려 유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했지만 조정사들 중에서도 무조건 그 외부에서 나온 말을 안 듣고 막 감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공부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각 그 항공사마다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의 공부한 사람들의 그 지식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관리자들이 그냥 그 안전 행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안전 관리 능력,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업무 활동을 해서 안전 관리 역량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발전적이 되면은 항공사마다 이런 것을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해외 저널에 알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아이카오나 FA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의 시킨 대로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오면은 감사받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서 그 모니터 당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트를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외국 사람들이 아니면 국제 기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레귤레터리 당국에서 권위자들이 하는 이런 행동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거꾸로 전파될 수 있는 수출이 될 수 있는 우리가 K-팝이나 뭐 K-컬처 가는 것처럼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 바람직한 안전 관리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서제션입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으리라 보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역할을 이제 뭐가 하느냐 안전문화 연구자들이 하고 또 안전문화 연구를 안전문화를 도구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들 그 다음에 그 안전관리자들 그 위에 그분들을 이용할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니어 탑 매니지먼트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항상 순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의 유튜브나 아니면 저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b747400captain gmail.com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또 제가 유튜브 캡틴문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언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은 기꺼이 대화에 응하고 또 저도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편안한 안전한 여행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